안녕하세요. 무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하다가 태국에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유튜브 초창기에 이 영상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구독자 수가 10,000명이 넘어가면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미뤄뒀었습니다. 이제 뭐 10,000명이 훌쩍 넘었으니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궁금하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별로 안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20대 때 어릴 때는 그 몸에 털이 많이 난 사람을 극히 싫어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팔다리나 몸에 털 많은 사람 근처에도 가기 싫어했었죠. 제 팔다리에 털이 없어서 그런지 이상하게 싫더라고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드니 사람을 만나고 인연을 맺는데 외적인 것보단 인성이 제일 중요하더군요. 하여튼 아무튼 그때는 몸에 털이 많이 난 그 백인들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20대 때 친구들이 이제 미국이나 호주, 유럽 등 배낭여행이나 어학연수, 워킹 홀리데이를 갈 때 저는 아예 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백인들이 너무 싫은데 왜 그 소굴에 찾아가나 하는 그런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땐 동남아는 안중에도 없었고요. 또 일본, 중국은 원래부터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나라여서 제 기준엔 갈 만한 나라가 없었기에 해외여행은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20대 중후반부터 이제 사업을 해서 시간과 돈은 있었습니다. 돈과 시간이 없어서 여행을 못 간 건 절대 아닙니다. 대신 저는 그 국내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강원도 쪽은 수십 번도 더 가봐서 안 가본 곳이 없고요. 서해안 쪽도 많이 다녔고 전라도 쪽도 좀 다녔습니다. 경산도 쪽은 제 고향 쪽이니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제주도도 많이 갔었네요. 아무튼 그때는 이제 돈 벌면 차 바꾸고 카오디오 하고 홈오디오 하는데 이제 돈을 주로 많이 썼고요. 국내 여행 다닌데도 돈을 많이 썼지만 해외 여행은 아예 갈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촌 형이 이제 여행사를 크게 했었는데 공짜로 보내줄 테니 다녀오라 했는데도 안 갔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해외 여행은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20대를 보내고 30살이 되었을 때 제가 이제 그때까지 서울에 살았거든요. 서울에 살다가 이제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사업하던 것이 IMF 여파로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대구의 한 회사에 잠시 취직했었죠. 그런데 역시 회사 생활은 저하고 맞지 않아서 1년도 안 다니고 때려치우고 나와서 대구에서 또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사업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 전에 서울에서는 헬스클럽, 유통, 무역업을 했었는데 대구에 와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저와 전혀 연관이 없었던 술 장사를 우연한 기회에 시작했습니다. 술과 안주를 파는 노래방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중고 노래타운이라고 다들 아시죠? 중고가 생기기 훨씬 전에 제가 시작했죠. 위치도 대구 이제 최고 요지 동성로 로데오 거리라는 곳에 오픈을 해서 매일 밤 사람들로 넘쳐나고 또 주말에는 발 디딜 틈이 없는 그런 동네여서 오픈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대박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그때 한 2년 벌어가지고 대구에 아파트 2채 사고 대형 세단도 2대 사고 했었으니 얼마나 대박이었는지 짐작하시겠죠. 그때 이제 그러다가 결혼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큰아들 엄마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첫눈에 반해버렸었습니다. 완벽한 제 이상형이었거든요. 큰아들 엄마 키가 174인데 저보다 큽니다. 그때는 이제 2세를 위해서 사실 그 키 큰 여자들만 만나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키만 큰 것이 아니라 능력도 출중해서 그때 20대 후반의 나이에 무역 회사 사장을 하고 있었는데 성공해서 돈도 거의 저만큼 벌더군요.
거기다가 같이 다니면 뭐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외모도 이제 출중해서 사실 제가 좀 많이 밀렸죠. 이야기가 잠깐 샜는데 이야기 나온 김에 첫 결혼 이야기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아무튼 그렇게 만나서 불같은 사랑을 하고 결혼하게 되어서 이제 잘 살았는데 결국 몇 년 가지 않아서 사이가 완전히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성격이 너무 똑같아서입니다. 계속 평행선을 달리더군요. 누구 하나가 양보해야 이제 싸움이 끝날 텐데 그땐 둘 다 어리고 철도 없었고 또 둘 다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었죠. 아무튼 그렇게 돼서 처음 결혼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슨 미국 드라마 같겠지만 쿨하게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코로나 발병하기 바로 전에 여기 태국도 다녀갔습니다. 와서 우리 집도 와보고 현재 아내도 만나고 둘째 현이와도 잘 놀아주고 갔어요. 나이 들어 생각해보니 제가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서 우리 큰아들 엄마에게 항상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큰아들 교육 잘해서 나중에 엄마를 잘 보살펴주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태국에 어떻게 왔냐로 넘어와서요. 그렇게 살다가 30 중후반쯤에 친한 형님이 골프 세트를 하나 던져주면서 야 다음 주에 필드 가자 이러는 거예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골프의 꼴자도 몰랐었고 과격한 운동을 좋아했기에 스쿼시, 테니스, 합기도 같은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골프는 그냥 돈 많은 노인네들의 스포츠라 생각했었고 골프가 운동이 되겠어? 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골프 세트도 생긴 김에 한번 필드라도 가서 경험이나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연습장에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골프란 게 정말 생각대로 안 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운동이란 걸 연습장 첫날 가서 이제 바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뒤 골프장에 처음 머리 올리러 갔을 때 와 신세계구나 하는 걸 느꼈죠. 그때부터 이제 골프의 매력에 완전히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 뒤 하루도 안 빠지고 연습장을 다녔고 하루 5시간 이상 연습했었어요. 골프장도 일주일에 한 5번씩 다녔던 것 같아요. 아침에 필드 가고 오후에 연습장 가고 밤에는 가게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일 보냈습니다. 덕분에 갈비뼈도 앞뒤 좌우 4번이나 나갔었고 손에 물집과 굳은 살 투성이었죠. 모르는 사람이 제 손을 보고 막노동하는지 오해했을 정도니까요. 그땐 정말 골프에 미쳐서 한겨울에 영하 10도에도 옷 껴입고 핫팩 붙여가며 골프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겨울 골프를 한 2년 하고 나니까 더 못하겠더군요. 그때 제가 친한 형이랑 만든 골프 모임에서 야 우리도 이번 겨울에 따뜻한 나라도 한번 가보자 라고 의기투합하여서 이제 겨울 골프 여행을 처음 간 곳이 바로 태국이었습니다. 난생 처음에 이제 해외여행이었죠. 아마 골프가 아니었으면 저는 해외를 안 나갔을 거예요. 그때도 저는 국내도 좋은 곳들 다 못 가봤는데 뭔 해외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처음으로 이제 태국으로 여행 왔을 땐 그냥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골프장도 좋았고 호텔도 좋았고 지나가는 사람 보는 것도 좋았고 시장이나 식당 가서 먹고 구경하는 건 모두 좋았습니다. 특히 제일 좋았던 점이 겨울에 따뜻하게 이제 골프를 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전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동남아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냥 후진국, 못 사는 나라, 길거리에 거지가 넘치는 곳, 더럽고 지저분한 곳, 그런 선입견이었죠. 그런데 태국을 와보니 그런 선입견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지만 골프장, 호텔, 식당 등은 굉장히 수준 높고 좋았고요. 캐디부터 만나는 사람들 모두 선한 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튼 첫 해외 여행에 모든 것이 이제 첫 경험이어서 뭐가 뭔지는 몰랐어도 그냥 태국에 대해 아주 좋은 인상을 남기고 여행을 마쳤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골프 모임에서 필리핀을 가자고 하더군요. 뭐 지난해 태국을 가봤으니 이번엔 필리핀으로 가보자라고 해서 필리핀을 갔습니다. 와, 근데 필리핀하고 태국하고 너무 비교가 되더군요. 뭐 공항도 그렇고 호텔도 그렇고 골프장도 그렇고 또 현지인들도 그렇고 전부 다 태국과 비교해서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뭐 시설이야 그렇다 쳐도 중요한 건 뭐 밖에 마음대로 나가지를 못하니까 정말 답답하고 심심하더군요. 가이드가 절대 밤에는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몰래 한번 나가봤더니 뭐 그냥 보기에도 너무 위험해 보여서 그냥 호텔 방에만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단체로 이제 밤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태국에서는 안 보이던 거지들과 어린아이들이 돈 달라고 달려들어서 뭐 시겁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동남아라도 태국하고 필리핀은 아주 다르구나 하고 알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태국만 가야지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제가 그 해부터 필리핀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을 한 달에 한 번꼴로 다니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 3년을 다녔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필리핀 사업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 3년차 이후에는 필리핀을 아예 안 갔습니다. 10년 동안 거쳐간 직원들만 한 1년에 한 100명 정도니 뭐 1000명이 넘고 뭐 인터뷰 본 사람들과 그 매니저 봐주던 직원들까지 하면 적어도 필리핀 사람들 한 2000명 이상을 아는데 이상하게 필리핀 사람 누구 하나 정이 안 가더군요. 필리핀 나라 자체도 그렇게 자주 가도 정이 안 가서 필리핀 갈 때마다 뭐 빨리 한국에 돌아오고 싶고 필리핀에만 가 있으면 불안하고 짜증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사건 사고도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현지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저는 3년차 이후부터 필리핀에 아예 안 갔습니다. 제 주위에 이제 필리핀을 좋아하고 잘 적응해서 사시는 분들도 많고 태국보다 필리핀이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유튜브에서도 보면 필리핀에 잘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제가 뭐 필리핀이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저하고 필리핀하고는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필리핀만 다닌 건 아니고요. 뭐 태국도 계속 다녔고 주변 동남아 국가들도 한두 번 이상 다녔는데 이상하게 유독 태국에만 정이 많이 가더군요. 태국만 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뭐 어쩔 땐 한국에 돌아가기 싫을 때도 있어서 비행기도 연장해서 더 체류하고 그런 적이 많았어요. 친구들과 뭐 일정이 맞아서 같이 온 적도 많지만 일정이 맞는 친구가 없을 땐 혼자 와서 뭐 아는 이 하나 없이 혼자 머물고 혼자 돌아다녀도 마음이 편하고 좋더군요. 제 여행 자체가 뭐 골프 위주의 여행이라서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가봐도 뭐 다니기 너무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었는데 태국은 뭐 어느 지역을 가도 뭐 골프와 호텔, 음식, 도로, 치안 등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더군요. 아무튼 그 이후부터는 다른 나라는 전혀 안 가고 태국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뭐 1년에 두세 번씩 다니다가 대여섯 번으로 늘었다가 어느 해부터는 계속 1년에 10번 이상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국에 사업체가 있었기에 오래 머물지는 못하고 뭐 2주는 태국에 뭐 2주는 한국에 이런 식으로 다녔죠. 그러다가 어느 날 시내와 많이 떨어져 있는 골프장에 제일 마지막 티오프로 골프를 치고 해가 지고 깜깜해졌을 때 이제 골프장을 나섰는데 갑자기 타이어 펑크가 난 거예요. 스페어 타이어를 보니 예비 타이어도 펑크가 나 있더군요. 그때 전 혼자였고 차는 아는 태국 친구한테 빌린 건데 그 친구는 마침 또 싱가포르에 놀러가 있어서 연락이 안 됐죠. 그래서 어디다가 전화해야 할지도 모르고 뭐 또 전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태국어를 잘 못하니 뭐 눈앞이 깜깜했죠. 그때 이제 주변에 파인애플 농장이었는데 뭐 집도 없고 가로등도 하나 없는 아주 외진 길이었어요. 골프장에서도 한 차로 한 2-30분 나왔기에 뭐 골프장까지 걸어갈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난감해하고 있는데 작은 트럭 한 대가 멀리서 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뭐 손 흔들어 세웠죠. 차가 서더니 어떤 덩치 크고 시커먼 태국 아저씨가 내리는데 와 좀 무섭더군요. 그 태국인은 뭐 영어를 전혀 못하고 또 저는 그때 태국어를 아예 전혀 못해서 그냥 뭐 손짓 눈짓으로 타이어 펑크 난 것을 보여줬죠. 그 아저씨는 자기 차에서 공구를 가져오더니만 타이어를 빼서 자기 차에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30분 후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펑크 그 수리한 타이어를 끼워줬습니다. 그래서 고마워서 돈을 주려고 했더니 뭐 극구 사양하더니 뭐 그냥 가버렸습니다. 와 그때 전 너무 감명받았고 와 태국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 사는 살기 좋은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후 또 뭐 코사메 섬에 놀러 갔다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노점상 하는 어떤 청년이 찾아서 이제 갖다 주더군요. 그때도 고마워서 살해하려고 하니 뭐 괜찮다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 후에도 이제 태국에서 더 있었고 뭐 태국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전 태국과 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져서 정말 태국에 살고 싶다, 살아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뭐 그 전까지는 그냥 한국에서 살고 태국은 여행으로만 다닐 생각이었거든요. 물론 뭐 그런 일 때문만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태국이 너무 좋아져서 태국에 살아야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죠.